carry on this way. Calling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but I got something that I just can't wait to say. I got two good reasons I've been thinking of, two good reasons why we should be in love. Come on, baby, it's so plain to see. I got two good reasons that you and me have. You might think I'm desperate, or maybe I just might be. How can I?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5일 수요일에 와 있습니다. 자, 워싱턴 소리 시사 프로그램 이 시간 진행의 김종엽입니다. 워싱턴 소리는 혼탁해지고 있는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어떠한 권력보다도 앞서 있는 강력한 경고의 소리입니다. 사실과 진실만을 담아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와 우를 떠나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길잡이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의 일기에 봅니다. 오늘 수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서 46도, 낮 최고는 72도가 되겠습니다. 목요일도 역시 맑은 날씨, 아침 최저 34도, 낮 최고 59도, 금요일도 계속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53도, 64도가 되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 역시 맑고 쾌청한 날씨, 아침 최저 46도, 낮 최고 72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곳 미국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아직도 연방정부가 셧다운을 한 지가 지금 5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역대 최장일 36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 연방정부의 기능 일부가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오늘 현재 최대로 길어지고 있습니다. 말하면 36일째를 맞이해서 신기록을 세울 전망입니다. 말하자면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둘러싼 공화 민주당의 이견으로 임시 예산안 처리가 불발돼서 지난달 1일 시작된 이번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편도 대단히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연방상원에서는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에 대한 14번째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찬성 54대 반대 44로 다시 부결이 됐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공화당이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에 동의를 해야 임시 예산안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만은 공화당은 일단 정부를 정상 가동한 다음에 논의하자는 입장에 대해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는 바람에 아직도 셧다운이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 X에서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이 연장되지 않으면서 오바마 케어를 이용하는 평균적인 이건 미국의 국민이 부담해야 할 돈은 114%이다. 그래서 400만 명의 미국인은 건강보험 혜택을 완전히 잃게 된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그리고 공화당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화당의 소속의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X에서 민주당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성실한 이건 미국인들의 고통보다도 급진 좌파 지지층의 반발을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에 반대해서 촉발된 이 셧다운 사태가 미국의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스를 통해서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종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중간 선거에서 또한 다음의 대선에서도 우리 공화당이 대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에 대해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셧다운을 끝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민주당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셧다운은 결국 오늘까지도 아직 해결되지 못함으로 해서 36일 최장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 미국의 이 셧다운으로 인해서 연방정부 공무원 수십만 명이 무급 상태, 주급도 받지 못하고 강제로 휴직을 당하는 등 집에서 그냥 놀고 있어요. 지금 한 달째 놀고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타격을 입는 것은 특히 항공사 직원들이 가장 타격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서 이건 미국 내 대규모 저소득층 한 4천만 명이 이 미국의 로인감자로서 소득이 아주 낮아요. 이 사람들은 어떠한 그 웰페어 내지는 그 푸드 스탬프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현재 중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소득층 식량 지원 프로그램도 셧다운 장기에 들어갔습니다. 장기화의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다만 지난 3일 미 정부가 미 농부부는 이날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서 셧다운 기간 영양보충 지원 프로그램인 스냅 긴급 자금 전액을 지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면서 하루속히라도 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민주공화 양당은 빨리 이것을 처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은 미 의회가 하루 내에 합의하고 셧다운을 끝낼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는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어떤 예산안이든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법과 관련해서 보조금 연장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임시 예산안을 우선 통과시키되 후에 ACA와 관련해서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런 셧다운 장기화에 지친 중도파 의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고 있습니다. 어떤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셧다운 장기화로 인해서 피해가 점점 극심해지자 중도 성향인 민주당,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타협안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악시오스에 따르면 중도 성향 공화당, 민주당 하원 의원 4명은 이날 셧다운을 끝낼 임시 예산안 조안을 제시했습니다. 말하자면 타협안은 공화 민주당 하원 의원 4명, 즉 말하자면 콜로라도주의 제프 허드 의원, 그리고 뉴욕 탐 수오지 의원, 뉴저지의 조시 고도 하이모 민주당 하원 의원이 참석해서 이 사람들은 중도파들인데 빨리 셧다운을 끝내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일에 착수해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서 민주공화 양당이 함께 앉아서 의견을 경청하게 되면 공통의 해법을 찾을 수가 있다. 특히 의료비 절감 문제에서는 그렇다며 타협은 어려운 일이 아니며 약점으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곳 미국의 셧다운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고급 소식입니다. 어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다만 대단히 아쉬운 것은, 유감스러운 것은 야당인 국민의힘은 모두 불참했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의힘의 전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내란의 동조 혐의로 특검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내란 혐의로 씌워서 국민의힘 야당을 완전히 해체시키려는 음모가 아니겠느냐. 이래서 이젠 전쟁이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의힘 야당이 이제 전쟁을 선포했어요. 특검을 맡고 있는 조원석, 이 조원석 특검은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이전에 그 검사 시절에 같이 검사실에서 일했던 이 조원석 검사입니다. 이번에 이 사람이 특검을 맞이해서 윤석열 대통령과는 경쟁 속에서 과거에 서로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자 아마 속으로는 쾌지를 불렀겠죠. 그래서 완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아주 강압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내란죄 방조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이것은 완전히 정치보복이다. 특히 장동혁 당대표는 지금은 전쟁이라고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을 속개해라.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재판들을 중지시키려는 안건을 상정해 놓고 있는 가운데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용산 쪽에 즉 이재명 대통령 쪽은 역풍을 우려해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청래에게 자중하라. 잘못하다가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이거는 오히려 나에게 죄를 뿌리는 거다. 말하자면은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라 이거야. 법을 뜯어 고쳐서 재판을 중지하겠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젊은 20대들이 재판을 속개하라고 성명서를 낼 정도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단 말이야. 이런 가운데 정청래 당대표가 도대체 뭐를 믿고 저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개딸들을 믿고 저렇게 강성 또한 지지층을 믿고 저렇게 나대기 시작하면서 국민들의 정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당대표인
정청래 강경 노선의 제동을 걸면서 속도 조절을 해라. 은연중에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지법을 발의한 자는 민주당의 김용민 이 젊은 친구예요. 이 친구가 요즘에 서영교, 최민희 법사위원장 추미애에 이어서 나대기 시작합니다. 원래가 나댔던 것은 뭐 과거부터 있었습니다만은 한 2년 전인가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했을 적에 느닷없이 야당과 여당들은 박수로서 윤 전 대통령을 환영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자신의 앞을 지나가자 대통령직에서 그만 내려오시죠. 이거 말도 안 되는 그 엉뚱한 소리를 한 자가 이 김용민이에요. 예? 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석도 하지도 못하고, 예? 쥐뿔도 법에 대해서 모르면서 아는 척을 해요. 그 자신의 생각으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아는 척 하다가 급기야는 헌법학자인 차재나 여 교수가 있어요. 이분은 헌법학자예요. 이분하고 서로 네 말이 옳으니 내 말이 옳으니 서로 얘기하다가 국정감사에서 말이죠. 아니 그 법에 대해서 아웃라인만 알고 있는 건지 좀 알아도 제대로 100% 알아야 되는데 감히 헌법을 전공하고 헌법학자에게 법에 대해서 들이대면서 당신은 좀 공부 좀 해라. 이 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성 차재나 교수가 얼마나 정말 황당하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개망신당하는데 특히 국정감사에서 이 김용민이가 대한민국의 검사들을 아주 개무시하는 그 발언을 마구 쏟아냅니다. 이 행태에 대해서 헌법학자 차재나 교수가 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더 공부 좀 하시라. 이렇게 아주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이 김용민이는 대한민국의 검사들을 마구 흔들어대면서 마치 대한민국의 검사들 모두가 정치 검사들이요. 이 검사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뜻으로 막말을 막 일삼아요. 이 김용민 결국 차재나 헌법 교수에게 이런 말까지 합니다. 차 교수님,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검사가 없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망합니까? 또 검사가 없으면은 반도체 수출도 못합니까? 과관이죠. 또 세 번째 얘기합니다. 차 교수에게 검사가 없게 되면은 지역 상권, 골목 상권이 사라지고 망합니까? 그러면서 헌법학자 차재나 교수에게 막 들이대다가 아주 원리 원칙적인 법리로 조근조근 설명하면서 법에 대해 무지와 무식이 드러난 김용민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법을 어떻게 배웠어요? 그처럼 말도 안 되는 법의 잣대로 그렇게 말을 합니까? 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나대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충고합니다. 법을 제대로 공부하고 나대시오. 한 수 가르칩니다. 이 차진호 여 교수가
헌법학자 여교수가 아는 척을 하는 쥐뿔도 모르면서 이런 김용민에게 한 수 가르칩니다. 말하자면 김용민이가 어떤 궤변을 늘어놨는데 대한민국의 검사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검사들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이제는 정치 집단이 됐고 급기야는 검사 출신 대통령이 배출됐으며 내란을 저지르게끔 됐다. 거기서 내란죄가 왜 또 나옵니까? 아직 내란이라는 것은 아직 판결도 2심도 아직 나오지 않았잖아요. 이 친구는 툭 하면은 내란 수계. 정청래 당대표도 그러잖아요. 내란 수계 윤석열. 아직 내란죄로 판결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이 젊은 이 김용민이 이런 상황을 타개하지 않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느냐고 헌법학자인 차재나 교수에게 아는 척을 합니다. 또한 김용민은 사면과정 복권이 있는데 사유가 있으면 하는 거죠. 검찰총장 역시 심의사항이라고는 하지만은 사실 검찰총장이 있을 때는 하는 거예요. 하면서 검찰총장은 필수 기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진아 헌법 교수에게. 그러자 헌법학자 차진아 교수가 하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는 듯 검찰총장은요 필수 기관이에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기관입니다. 그러면서 한 수 가르치면서 오히려 김용민에게 그러면은 감사원이 상황에 따라서 성격이 다른 겁니까? 즉 국가기관을 상설기관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임의로 폐지하거나 폐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의 사면 복권은 그 사안이 생긴 것은 차 교수의 독자적인 나의 개인 생각이 아니라 헌법학자들의 통솔적인 얘기입니다.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무식이 탄로난 이 김용민은 머쓱해서 개망신만 당하고 머쓱해서 그 국정감사에서 그것도 생중계되는 그 현장에서 모든 국민들이 다 봤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 차라리 말을 하지 말든가. 아웃라인만 살짝 알아가지고 헌법학자에게 아는 척을 하고 막 질의하다가 개망신만 당했죠. 자, 결론적으로요. 또 더군다나 이 김용민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속행을 중지하도록 법안을 만들어서 상정을 했던 인물입니다. 에? 정청래 당대표는 뒤에서 밀어주고 김용민은 지가 초안을 작성해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속행을 중지하는 법을 상정했다가 지금 용산 쪽에서 아니다. 그렇게 나가다가 역풍을 맞는다. 그러니까 말하면은 김용민 정청래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쇼맨십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오히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독약이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것을 벌써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비서실장을 통해서 정청래 당대표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자중하라. 자중해라.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한 후에 가장 이재명 대통령이 상대하기 버거운 사람은요,
야당인 국민의힘이 아니에요. 국민의힘의 당대표 장동혁 당대표가 아니라 자당인 같은 당의 정청래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정청래가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적일 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많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대통령 자리에 올라왔기 때문에 당대표 정청래를 또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잘못 비웃장을 건드렸다가 정청래가 만일에 큰 맘을 먹고 딱 등에서 비수를 꼽을 수도 있잖아요. 말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떠한 현재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야당 쪽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려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그래서 어떤 위법 사항이 노출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재판이 속행에 대해서 나락으로 떨어졌을 적에 정청래 당대표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 위해서 일할까요? 그렇게 보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정가에서 흘러나온 얘기 들어보면은 정청래 이재명 관계가 좋지가 않다는 소식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5개월 됐습니다마는 가장 상대가 버거운 상대는 당대표 정청래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달까지 재판 중지법을 만들겠다고 하다가 용산 쪽에 이재명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부터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나오면서 자중해라. 지금 주춤하고 있어요. 역풍불라. 자중해라. 더군다나 내년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지방선거에서 계속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그 재판 중지법이라든가 어떤 법을 또 뜯어 고쳐서 또 상권 분립을 훼손시키는 이러한 악법을 만들게 되면은 국민들이 돌아서요. 그러면 지방선거에서 대표한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아주 완전히 큰 위기를 자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판사들이 용기를 얻고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재판 속행합니다. 재판을 속행하게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결정적인 타격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재판이 뭐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그럼 파기환송됐잖아요. 파기환송돼서 고등법원으로 왔어요. 그것은 이미 유죄가 확정된 거기 때문에 재판만 열면 100만 원 이상만 딱 때리면 대통령 무효형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갔던 420억을 그 지원금, 선거지원금, 그거 다 토해내야 돼요. 날벼락에 떨어지는 거죠.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살얼음을 좀 걷는 심정이에요, 지금. 그것도 모르고 정청래 당대표 또 김영미 젊은 친구가 재판 중지법을 만들려 하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어요. 그래서 없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정청래 당대표가 이 재판 속행을 중지하게끔 만드는 것도 정가에서 흘러나온 얘기 들어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다기보다 자기 정치를 한다 이거야. 자기 정치. 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에서 만일에 패배하게 되면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패배하게 되면은 당대표로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돼요. 그러면 10년 공부 남이압을 카불이 되는 거죠. 왜냐? 내년에 반드시 당대표에 나가서 재선이 돼야 공천권을 갖고 있잖아요. 공천권을 쥐고 있잖아요. 공천권이 뭐냐?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우선 후보가 돼야 되니까 국회의원 후보가 되려면은 우선 공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공천권을 쥐고 있는 게 당 대표예요.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죠. 특히 마지막 결론을 내리자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김용민이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중지하는 법안을 초안을 작성했다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주동이 돼서 재판 중지법을 들고 설치고 나대다가 용산의 역풍을 우려한 나머지 자제하라는 경고음을 받고 현재는 멈췄다는 소식입니다. 항상 얘기합니다마는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여러 분야에서 전선에서 일하는 사람들, 정치인들, 과유불급이라는 이 사자성어는 항상 우리 삶에 있어서 사회생활에 있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그건 정치가나 다 마찬가지죠. 이 사자성어를 잊어서는 아니 된다. 모든 것이 너무 지나치게 나대다가는 반드시 역풍을 맞고 부메랑에 대해서 나 자신에게 돌아온다. 이거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청래, 김용민, 서영교, 법사위원장 추미애 씨 이 사자성어를 항상 염두에 두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워싱턴 소리 이만 줄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You might think I'm crazy. Carry on this way. Calling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But I got something that I just can't wait to say. I got two good reasons I've been thinking of. Two good reasons why we should be in love. Come on, baby, it's so plain to see. I got two good reasons, and that's you and me, yeah. You might think I'm desperate, or maybe I just might be. How can I convince you to see me? Come on, baby, won't you take a chance with me? I got two good reasons I've been thinking of. Two good reasons why we should be in love. Come on, baby, it's so plain to see. I got two good reasons, and that's you and me, yeah.